지식부터 상식까지! 네, 저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성과를 만드는 팀의 비밀,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KB경영연구소 이동훈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경영연구소 이동훈 책임연구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기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 뭔가 편안하고 조금 그런 안정감이 드는 그런 감정을 심리적 안정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조직 문화에서 화두가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네. 또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좀 부담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저 같은 주니어들은 주니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주니어예요. 네, 굉장히 원하는 또 조직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십에 대한 대가분이 계세요. 워런 베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책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연구는 있었는데 네. 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구글에서 실시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그 이후로 좀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좀 어떤 걸 목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였나요? 구글이라고 하면은 네. 그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 네. 근데 그런 조직에서도 어떤 팀은 성과가 좋고 어떤 팀은 또 그러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이제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가지고 구글 내부에 약 180개 팀을 대해서 이제 어떤 팀이 성과를 잘 내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제 그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와, 빨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연히 이제 오늘의 네. 주제인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호 네, 의존성이요? 상호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가 믿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체계와 명확성. 체계와 네, 뭐 명확성. 어떤 목적이 우리 팀의 목적이 뚜렷하고 명확하다. 뭐 이런 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일의 의미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일의 영향까지 이게 총 5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다른 모든 요소들을 이제 가장 토대로 되는 그런 핵심 요소로 꼽으면서 대중들의 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리적 안정감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심리적 안정감이 좀 낮으면 음. 제가 생각하건데 일단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좀 맞아요. 어떤 영향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직장인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 유림 씨 같은 경우는 네. 혹시 뭐 미팅이나 아이디어 회의를 하실 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 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좀 별로라고 이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으면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그냥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네. 조용히 있자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관한 연구도 있어요. 오. 우리나라 연구가 아니라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에서 한 연구인데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작동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오. 거예요.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상사가 제기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데서는 상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지 마라. 뭐 이런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네, 비슷한 것 마찬가지로. 같네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당연한 게 인간은 안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그쵸.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혜택이 온전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조직에 가게 되죠. 어떤 인간관계 위험을 이렇게 내가 가져오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침묵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에게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해서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나중에 이제 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이제 공게 되면은 맞아, 이제 맞아, 큰 문제가 맞아. 될 수 있는 맞아, 그런 맞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항공기 사고 중에 최악의 인명사고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테네리페 공항 참사라는 사건이 있어요. 혹시 그쵸. 들어보셨나요? 이거 말하지 못해가지고 네. 문제 제기 못해서 생긴 사고잖아요. 다른 네. 책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사고 조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조종사 그 조직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항공기 조종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되게 좀 큰일이 발생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조종사 간의 기강이 좀 세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편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고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두 자리가 이렇게 활주로에 있었는데 앞에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좀 비켜줘야지 이제 이 비행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비행기가 다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부기장과 기관사 분께서는 여러 통신 같은 걸로 통해서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고 앞에 비행기 있는 것 같은데 기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기장이 네가 감히 이거죠. 네가 네. 뭔데? 약간 지금 그 기장이 짜증도 짜증이지만 나중에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이제 기관사랑 부기장은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밑에 부기장이 한 번만 더 네. 기장님한테 기장이 앞에 혹시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그러니까. 얘기만 조금이라도 더 했더라면 그 그러니까요. 사고가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음.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지금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조직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다면 네.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에 서로 피드백이 되게 자유로워요. 소통이 자유로운 거죠. 네. 대표적인 예로 그 애니메이션 영화 만드는 픽사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네, 픽사의 그 CEO 에드 캠멜이라는 사람은 픽사의 성공 비결은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솔직하게 얘기하는 조직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솔직한 문화를 조직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픽사에서는 그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그런 피드백 프로세스도 만들기로 했는데 일종의 뭐 회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규칙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입에 발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시에는 좋지만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으면 좋다. 또 별로인 부분이 있으면 별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도 있는데 네. 그 모든 피드백은 작품을 향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이제 모든 이러한 피드백들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이제 결정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좋다. 네, 네. 사공이 너무 많으면 예, 맞아요.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교통 정리를 해줄 만한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음. 규칙에 적용이 된다는 느낌이 네, 좀 맞습니다. 드네요. 감독에게. 음. 픽사의 CEO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초기에 픽사의 영화를 보면은 아주 형편없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아주 형편없는 영화가 조금씩 개선되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 브레인 트러스트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그냥 말을 해도 좀 공격적인 말투가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네. 이렇다고 해도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 난 작품을 위한 건데 너 왜 그렇게 예민 반응해 맞아요. 예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음. 조금 드는데 좀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 갖춰져 있는 조직의 특징인데 이 비난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이번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네. 우리 팀에서 향하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라는 게 일단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조직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좀 말이 좀 투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조직들이 더 많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네, 오히려 반대로 네. 회의 때는 서로 좋은 말을 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는구나. 3, 4, 호박씨. 표현이 저렴했나요? 아니, 죄송해요. 좋아요.
그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앞에서 하지 못할 거 뒤에서 굳이 하지 말고 네, 그랬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 문화 필요한 건 알겠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네. 중요한 게 경영진을 포함해서 직원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그 직원들의 다양하고 뭐 그런 창의적인 의견보다는 그런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왕으로 유명한 이제 헨리 포드는 사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내가 필요한 거는 사람들의 두 손인데 왜 머리까지 달고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고 일만 해라. 이거죠? 되게 사람을 그 기계로 보는 그런 아, 조금 그쵸. 섬뜩한 말이라고 그쵸. 생각이 좀 네. 들었는데 현대 사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를 이제 생각하면은 변동성 그리고 뭐 불확실성 이런 거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사회라서 자, 이런 사회에서는 그 지식 공유 같은 걸 통해서 빠르게 혁신을 추진하고 그 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맞아요, 중요해지죠. 맞아요. 그리고 또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도전하고 빠르게 실패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격동하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실패도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좋은데 네. 좀 우리나라는 실패에 좀 관대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이제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다라는 이제 인식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적절했죠.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제 회사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단 실패하지 않는 걸로. 이런 누가 갖고 와요. 그렇죠. 절대 못 갖고 오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보통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과거의 성공 사례를 맞아요. 찾아보고 다른 회사 맞아요. 사례 찾아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실패의 가능성이 적은 것들로 갖고 오게 되죠. 그쵸.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리더의 태도예요.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모든 사실 조직 문화의 시작과 끝은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사분께서 말로는 뭐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아이디어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눈빛이라든지 아, 그렇죠. 네, 그분의 행동이라든지 말투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르게 되면은 결국 구성원들은 다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부장님이 항상 그러세요. 그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정말 친절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려는 그 마인드로 그래서 유림아 너 생각은 어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네. 그래서 그분 성함이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우리 두희 부장님 두희 부장님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우리 일상과는 좀 되게 많은 연관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현대 사회가 워낙 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필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저랑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떠셨어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아쉬운 소식을 들어서 좀 아, 친해지고 싶었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네. 이 녹화 당일이죠. 네, 네,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너무 네. 아쉬워요. 네. 하지만 항상 저희 지식 비타민도 그렇고 KB증권 유튜브 채널도 제가 항상 네. 늘 응원할 테니까 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그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